이재명이는 오늘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법을 어제 제거했습니다. 이 3대 특검법에 따르면 총 수사 인원이 577명에 달합니다. 최대. 그런데 수많은 독소 조항이 있고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중에 수사 인원 최대 577명에 달하는 메머드 특검팀이 세 가지 이슈로 출범을 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우파 핵심 인사들을 정치 보복하고 괴멸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문재인 때 적폐청산 했는데 문재인 때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가혹하고 무자비한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이 진행될 겁니다. 수사 인원만 최대 577명. 인천지검이 지검 전체가 55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인천지검보다도 더 큰 규모의 수사팀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자유우파의 지도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출범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특검에 수많은 독소 조항들이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별건 수사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원래는 별건 수사는 검찰이 해도 안 되고 특검이 하면 더구나 안 되는 것인데 별건 수사도 가능하다. 수사 과정을 전부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이것도 피의사실 공표죄이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는 건데 특검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탈탈 털겠다는 겁니다. 또 수사기간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간 중에 공소사실이 정지되는 경우가 없어요. 해외 도주한다 그럴 경우에는 기소중지로 공소시효가 중지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혀 없는 일인데 이것까지 해놨어요. 사상 초유의 정치보복이 자행될 위험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이 세계 특검을 그 독소 조항들을 보면서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대변인이죠. 강유정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뜻에 부응하는 조치다. 국민과 여론을 내세웠어요. 그러자 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론이 높다고 특검을 한다? 좋다. 여론이 높으면 이재명이 재판도 계속해야지. 허민 대기자가 청산이 지나치면 정치 보복이 된다. 이런 칼럼을 썼어요. 이재명의 말을 누가 믿냐만. 그러나 어쨌든 허민은 이재명의 말을 먼저 쭉 정리합니다. 이재명이가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고 또 대선 기간 내내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도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역대 어느 정권의 과거 청산보다도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청산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청산이 과하면 지나치면 정치 보복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국민 통합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재명이는 계속해서 국민 통합을 얘기해 오면서 선거를 치렀고 있지 않냐. 지금에 이르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재명이가 얘기한 통합과 배치될 수밖에 없는 이 정치 보복이 지금과 같이 진행이 되면 불가피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 그러냐라고 하면서 허민 대기자가 프랑스 혁명 사례를 듭니다. 찰스 디킨스의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편 소설 정도 되는데요. 두 도시 이야기. 이 두 도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을 소재로 한 얘기인데 여기에 찰스 디킨스가 이렇게 쓰거든요.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고 믿음의 세기이자 불신의 세기였다. 빛의 계절이면서도 어둠의 계절이었고 희망의 봄이지만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아주 시적으로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 디킨스는 혁명의 완장을 찬 자들의 과잉 청산 행태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매일 자갈길 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을 가득 실은 호송마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그런데 찰스 디킨스는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이리라. 특히 이 마지막 죽음을 가장 쉽게 바치는 것이 바로 기요틴, 길로틴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프랑스 말로는 기요틴, 단두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그들은 모두 엉뚱한 방향으로 걸었다. 그러면서 허밍 기자는 이 청산이, 과거 청산이 자제의 옷을 입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또 인용된다. 발견된다. 버크는 이렇게 얘기했다. 새로 지은 사회는 부숴버린 사회보다 우월한가? 기요틴을 숭상하는 프랑스 혁명가들에 대한 냉소였다. 이렇게 글을 맺으면서 이재명에게는 자기 청산을 해야 될 과제도 있다. 8대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받아왔던 이재명 아니냐. 여론과 민의를 앞세워 청산 작업을 벌였지만 진짜 목적은 정적 제거와 좌파 장기 집권일 경우가 많았는데 과잉 청산은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 이게 이제 허밍 기자의 결론인데요. 자, 허밍 기자는 문화일보 대기자니까 문화일보 수준에 맞게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허밍 기자가 얘기한 이 대목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오늘 고성국 칼럼 정리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로베스피에로입니다. 로베스피에로. 자코망당의 당수 로베스피에로. 사람을 처형하는 걸 가장 쉽게,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명된 기계가 바로 기요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두대입니다. 이 단두대를 기요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두대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기요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을 기요틴으로 보낸 이 로베스피에로도 결국 기요틴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 기요틴은 당시에 국립면도기, 미망인 제조기 같은 별명으로도 불릴 공포의 대명사였는데 이 기요틴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로베스피에로도 기요틴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정치보복의 광풍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깁니다. 이 허밍 기자가 에드먼드 버크 얘기를 했는데요.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일고찰은 영불 해역 건너 프랑스에서 발생한 초유의 이 무정부주의적 혼란을 직접 파리와 그 인근을 가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한 것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의 일고차이라는 작은 소책자를 쓴 진짜 이유는 영국 국회의원이었던 하원이었던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은 어떤 경우에도 프랑스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국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일고찰이 영국 보수주의 정치 사상의 출발이 됐고 그것이 지금 전 세계 자유우파 보수주의자의 정치 사상과 철학의 기반이 된 겁니다. 그 에드먼드 버크가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일고찰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무정부주의적 무질서, 케이오스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영국도 프랑스처럼 혁명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이 명제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드먼드 버크의 이 기념비적인 저서 이후에 보수의 핵심은 혁신에 있었던 겁니다. 보수가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지키지만
동시에 혁명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의 혁신을 얘기하는 것도 자유우파 보수로서의 혁신입니다. 저 종북주사파와 같은 혁명이 아니라. 혁명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영국에도 프랑스 같은 수많은 반란과 봉기가 있었지만 영국이 프랑스와 같은 혁명을 겪지 않고 점진적 개혁으로 의회주의를 발전시켜 왔었던 것은 이 영국 보수주의의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명제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재명 종북주사파 권력을 보면서 그래 좀 당해봐야 돼. 당해봐야 종북주사파가 개딸들이 저 종북주사파의 인민민주주의가 얼마나 가혹하고 혹독한지를 알게 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당해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유우파 보수의 정치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바다 건너 프랑스를 보면서 영국 보수주의를 시작했듯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폭정을 보면서 우리 자유우파는 진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보수의 가치로 재무장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게 하는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정치 보복의 광풍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긴다. 동시에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폭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우파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다. 고성구 칼럼이었습니다.